오늘은 2025년 5월 11일 오전 7시 15분, 7시 15분이에요. 힉소스 왕조가 몰락하고, 이제 요셉이 사망했으니까 힉소스 왕조가 몰락을 해요. 1584년 힉소스 왕조가 몰락하고, 1580년에 힉소스 18왕조 시작됐는데, 이미 18왕조는 1584년에 통치가 시작이 됐어요. 이때 완전히 벌써 통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이주 노예로 전락하는 시점이 이때부터예요. 자, 야세르책의 61장, 야세르책 61장. 자, 요셉이 110세에 사망하고, 이때는 1585년, 여기가 이제 1585년이에요. 사망했을 때가. (1580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을 때, 요셉의 사망과 힉소스 왕조의 몰락 후 이집트의 새로운 통치 권력 18왕조가 등장했다. 자, 1584년 애굽의 18왕조 설립자 파라오 아흐모세는 자, 요때에 18왕조로 설립했고, 얼마 후에 7년 정도 후에 애굽의 총리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고, 또 애굽의 마지막 파라오,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고, 이제는 힉소스 왕조의 잔당들이 이제 완전히 전멸하는 때고, 싹 청소할 때고, 요때에 이 아흐모세 1세, 18왕조의 아흐모세 1세 초대 설립자 이때 사망했으니까 18왕조 설립자는 요때부터 통치를 했고 요때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마그론이 81세 전사했는데 요때 1584년도 요셉이 사망했을 때 전사 직후에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여 그를 위하여 애굽에 견고한 궁전을 지으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158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죽은 지 바로 1년 만에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사망했고, 바로 그때부터 바로 통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지으라고, 이 사람을 위해서 왕궁을 지으라고 하였다. 아흐모세, 자, 요때부터 통치하기 시작해서 요셉이 사망하고 마그론이 81세 전사하고 완전히 전멸하고, 요거 전멸은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도망가서 이제 저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때 그 아흐모세가 죽었고, 그 또한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그 왕궁을 짓는 일에 애굽 사람을 도우라고 하였다. 애굽인들이 통치하 왕이 거할 아름답고 우아한 궁전을 지었다. 그가 거기에 살았고 그의 정부를 새롭게 구성했고 그가 견고하게 통치하였다. 18왕조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야곱의 아들 스불론이 그 해에 죽었으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72년 1584년이에요. 스불론이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14세였다. 그가 관에 담겼고 그의 자녀들 손에 넘겨졌다. 또 그 후에 75년 되는 해에 1581년 시몬이 120세로 죽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0세였다. 그도 역시 관에 담겼고 그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딘하바의 통치자 왕 앵기스의 군대 지휘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여전히 날마다, 그러니까 스보는 에서의 손자요. 에서의 손자 스보가 여전히 날마다 앵기스로 하여금 애굽 땅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유혹하였다. 앵기스는 그렇게 행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종들이 그에게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능력과 그들이 에서의 자손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설명하였기 때문이었다. 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때 매일 앵기스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라고 유혹 전쟁을 도모하였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손자 스보가
요셉이 통치하던 총리 시절부터 해서 요셉이 사망할 때까지 포로로 잡혀 있다가 어디서 이제 요셉이 죽으니까 이제 탈출해서 도망 나와서 여기로 갔는데 여기 가서 이제 빨리 요셉이 죽었으니까 그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이제 하라 이렇게 해서 보복 전쟁 원안에서 하는 게 보복 전쟁을 하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앵기스가 스보의 말을 듣고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러 나가던 그 의견에 동의하였다. 앵기스가 그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니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 모았다. 이에 앵기스가 그가 애굽으로 싸우러 나갈 그 결심을 굳혔다. 1596년 요때 1596년 발람이 출생했고 요건 이제 제가 추가해서 기록한 거예요. 요 내용 1596년 발람이 출생했고 마술사 볼의 아들 요셉이 1585년 사망하기 11년 전 요셉이 사망하기 11년 전에 발람이 출생했다. 자, 야세르책 61장. 자, 75년 되는 해 1581년 발람이 15세 나이를 계산을 하는 이제 기준하는 시기에 1581년에 발람이 15세였어요. 앵기스의 종들 가운데서 15살 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발람 15세 발람 마술사 부올의 아들이었다. 그 젊은이가 매우 영리하고 마법의 기술들을 알고 있었다. 앵기스가 그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간청하노니 우리를 위해서 마술로 마법을 시행하라.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내가 알아맞추라.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15세가 그에게 밀랍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가 그것으로 앵기스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들을 나타내는 전차들과 기병들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가 이미 목적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준비한 물 위에 그것들을 놓았다. 그가 도금낭, 머틀, 도금낭과의 식물, 각종 관목, 예루살렘 언덕에서 자라는 풀, 느헤미야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그 나무, 도금낭과의 식물, 나무를 가지를 그의 손에 잡고 그가 술책을 시행하며 그가 그것들을 물 위에서 합쳤다. 이에 앵기스의 군대들처럼 생긴 것과 애굽인들과 야곱의 아들들의 형상처럼 생긴 것들 앞에서 엎어지듯 그에게 나타나더라. 이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15세가 앵기스에게 이 일을 말하니 앵기스가 실망하고 전쟁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자신을 무장하지 않고 그의 성읍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전쟁 도발을 포기한 거야. 전쟁을 하려고 계속 에서의 손자 스보가 계속 부추겼는데 전쟁을 하러 출발하려고 이제 점을 쳐보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결국 전쟁을 포기했어요.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보니 앵기스가 절망하여 애굽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려고 하지 않더라. 스보가 아프리카로부터 앵기스로부터 도망갔다. 그가 나가서 시팀으로 도망갔다. 시팀의 모든 백성들이 스보를 크게 존귀 여기며 영접했다. 그들이 스보를 그들이 전투에 언제나 고용했다. 스보가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때 힘이 부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투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뭐 뺏고 뭐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프리카 통짜 왕의 군대들이 여전히 그들을 스스로 그 시대에 퍼져 있었다. 시팀의 자손들이 집결하여 쿠프티지아의 산으로 갔다. 이는 아프리카의 앵기스의 통짜 왕의 군대들이 그들을 향하여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스보가 어린 암소 한 마리를 잃었다. 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갔다. 그가 산 주변에서 음매하고 우는 그 소의 소리를 들었다. 스보가 나가보니 보라, 그 산 밑에 큰 동굴이 하나 있었고 그 동굴 입구에 큰 돌 하나가 있더라. 그가 그 돌을 쪼개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보라, 황소를 삼키고 있는 큰 동물이 있더라. 그 중간 위로는 사람을 닮았고
그 중간 하반신은 한 동물과 같이 생겼더라. 스보가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 동물을 향하여 일어나 그 칼로 그것을 죽였다. 시팀의 거주민들이 이 일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되 우리가 소를 삼킨 이 동물을 죽인 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랴. 그들이 그 해에 한 1년을 한 날을 잡아서 그에게 바치기 위해서 모두 모였다. 스보예요. 그들이 그 이름을 따서 그것을 스보라고 불렀다. 그들이 해마다 그 날에 그에게 음료 제물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그들이 그 선물들을 가져다 주었다. 그때 우즈의 딸 앵기스의 아내 자니아가 병이 들었다. 앵기스의 아내 자니아가 병이 들었다. 앵기스와 그의 관료들이 보니 그녀의 병이 중하더라. 이에 앵기스가 그의 현인들에게 말하되 내가 자니아에게 어떻게 행하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녀를 병에서 낫게 할 수 있겠느냐 하니 그 현인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나라의 공기 대기가 시팀의 대기와 같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물이 그들의 물과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통치자 왕비가 아프게 된 것입니다. 공기와 물이 바뀌어서 그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나라에서 그녀는 뿌르마로부터 오는 물만 마셨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조상들이 다리들을 놓은 곳입니다. 이에 앵기스가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시팀에 속한 뿌르마의 물을 그릇들에 담아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이 아프리카 땅의 모든 물들과 그 물들의 무게를 재니 아프리카의 물들이 그 물들보다 무게가 가벼운 것을 알게 되었다. 앵기스가 그것을 보고 그가 모든 관리들에게 수많은 석공들을 모으라고 지시했다. 건축가들이 나왔고 그들이 심히 견고한 다리 하나를 건설하였다. 그들이 시팀의 샘물로부터 아프리카의 수로를 놓았다. 그들은 자니아 통짜 왕비 이름이 자니아예요. 그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었으니 마시고 요리하고 씻고 목욕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 물로 모든 씨를 뿌려서 식량과 땅의 모든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다. 통짜 왕이 명하여 시팀의 흙을 큰 배로 실어오게 했다. 그들이 또한 돌들도 가지고 왔으니 그것들로 건축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 건축가들이 자니아 왕비를 위해서 궁전을 지었다. 그의 왕비가 그녀의 병으로부터 치료가 되었다. 해가 흘러서 아프리카의 군대들이 평상시처럼 시팀의 땅을 약탈하기 위해서 나왔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들을 보고서 듣고 그가 그들에 관한 명령을 내리고 그들과 싸웠다. 그들이 그 앞에서 달아났다. 시팀의 땅을 그들로부터 구했다. 시팀의 자손들이 스보의 용맹함을 보았다. 이에 시팀의 자손들이 스보로 그들을 통치하기로 결의하고 그를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이에 그가 그들을 관할하는 통치자 왕이 되었고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그들이 두 발의 아들들 자손들과 주변의 모든 섬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통치자 스보가 그들의 선두에 섰고 그들이 두 발과 그 섬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들이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이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고 그들이 그를 위하여서 그의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였다. 그들이 그를 위하여 그의 통치자 왕궁과 자리를 위하여 매우 큰 궁전을 건축하였고 그들이 스보를 위하여 큰 통치자 왕자를 만들어줬다. 스보가 시팀의 온 땅과 이탈리아의 온 땅을 50년 동안 통치하였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